월 10%의 수익을 이제 보장한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어디 메꿀 돈이 있는 거예요. 속칭 같은 사기 사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막. 경종을 울려라. 네, 경종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장변님이 주제를 또 생각해 보셨다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투자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어요. 불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유사수신 업체입니다. 6개월간 총칙과 영업체, 조직관리팀, 작은 시사체. 최근에도 이제 사건이 들어왔고 이제 문의도 워낙 많은 사안이어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법인이 이제 스타트업 업무를 많이 해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받는 벤처 투자, 그러니까 전문적인 투자 기관인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회사의 주식을 인수를 하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경우에 대한 자문이나 소송건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다루긴 하는데 사실 이런 투자만 투자가 아니거든요. 전문적인 투자기관의 투자 사안에서는 사실은 검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기 이슈는 또 잘 발생을 안 해요. 그런데 개인 투자를 받는 경우가 정말 너무너무 많고 이런 개인 투자 사안에서 대부분 투자 사기가 문제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투자를 받는 사람도 조금 더 이제 투자를 이제 끌어내려고 좀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하는 사람 쪽에서는 이게 사실 이제 허위나 과장이 있는지 여부를 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는 또 이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냥 이제 투자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주주의 권리가 없으니까 회사의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청 답답하죠. 이제 투자 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뤄야 되는 실무적인 쟁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제 이번에 첫 시작이니까 흥미로운 주제로 가야 되니까 원금 보장과 유사수신 요거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보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투자를 받으려는 분도 또 투자를 하는 분도 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저도 자문 업무를 할 때 이제 투자 계약 이런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원금 보장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주목해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금 보장이 들어가면 사실 그냥 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사 수신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걸 사실 투자를 하시는 분도 이제 투자를 받으시는 분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은행이나 뭐 증권사 같은 그런 금융기관이 아니라 일반 회사나 뭐 개인 이런 쪽에서 이제 원금이나 어떤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이제 지급할 걸 약정하고 어떤 돈을 투자를 받으면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유사수신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처럼 안전한 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보장해서 투자를 받으면은 사실 서민이나 이런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지금 도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하고 어떤 투자를 받으면 그게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유사수신 행위가 인정돼서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사수신으로 인정이 되면은 이게 처벌 수위가 꽤 높거든요. 그래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받는 분들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리고 투자를 했다가 돈을 떼이신 투자자분들, 이분들도 사기까지는 안 돼도 원금 보장이면 유사수신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고 피해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런 원금 보장을 한 투자건은 유사수신만 딱 되는 경우보다는 사기하고 같이 다 인정이 되는 경우가 또 훨씬 많기도 해요. 네. 이런 원금을 보장하는 어떤 투자 사기 사안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이것도 좀 얘기가 길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원금 보장 사기, 뭐 유사수신 이런 사안을 보면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원금 보장하고 이런 거 사기꾼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업에 막 실체가 없고 흔히 말해서 볼 것도 없이 속칭 개 같은 사기 사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막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실제 사업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사수신 사기가 일어나는 이런 사안들을 보면은요, 실제 사업체도 있고 직원도 있고 뭐 사무실도 다 빠방해요. 그리고 운영도 잘 되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다 잘 되고 있는데 회사의 대표가 당장 회사의 자금 경색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조심스러운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회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막 공장, 창고 같은 거 보기도 하고 그러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현혹에 내가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끝이 없는데 보통 이제 회사 속에서 뭐 투자 제안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업이 엄청 잘 될 것처럼 이제 당연히 포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예상 매출 같은 게 막 이렇게 보면 그래프 그려놔가지고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도 막 그려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좀 특징적인 것들을 보면은 언론에 자주 나오는 막 신사업, 야 이런 게 각광받는다 그런 걸로 투자를 받을 때 이런 원금 보장 유사수신이 최근에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어떤 특정 사업 분야에서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금 보장 이렇게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놓는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 이렇게 뭐 원금 보장 이런 내용이 이렇게 딱 나와 있지는 않은데 결과적으로 사실 그 투자 조건이 원금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인 경우도 많잖아요. 엄청 많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원금이 아니라 어떤 투자 조건에 명시된 수익 그 내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월 10%의 수익을 이제 보장한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연 50%, 막 연 100% 막 이렇게 해놓으면서 투자 기간은 뭐 3년에서 5년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수익이 원금을 초과하게 되는 그런 거에서 유사수신 대상이 되죠. 네, 그런 경우도 원금 횟수를 보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고, 유사수신은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게 되는 거고, 사기도 좀 의심스럽게 되는 그런 사안인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유사수신만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사기까지도 다 인정이 될 텐데 그렇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가 될까요? 네, 일단 한번 쉽게 생각해 보죠. 사기가 인정되려면 일단 뭘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속이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투자를 받는 시점에 보장한 원금 내지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할 수 있었냐라는 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투자금을 어디다 쓴다, 요 용도를 속였다. 요렇게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급 능력 그리고 용도 이렇게 두 가지인데, 여기서 원금 보장 이슈와 사실 조금 더 직결되는 거는 원금이나 수익을 지급할 수 있었냐, 요 지급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런데 또 실무상으로는 사실 이렇게 사기를 칠 때 이 투자금의 용도도 또 속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다닌다고 보면 돼요. 네. 네, 저도 업무를 하다가 비슷하게 검토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 원금 보장 약정이 있는 이제 투자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제 사기 여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한 게 있었잖아요. 네. 이제 대법원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네. 일단 한 가지는 원금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투자를 받은 사람이나 그 회사 재산 상태가 견실한지,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사업 성과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있고, 네. 또 나머지 하나는 이제 투자를 받으신 분이랑 투자를 한 사람 이 양쪽 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의 경험이나 투자 목적 같은 걸 봐서 원금 보장 약정 때문에 뭐 그것만 보고 이제 투자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사실 의미 있는 거는 이제 결국 투자를 받을 그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에 재산 상태나 사업 기반이나 사실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원금 보장 약정 때문에 투자했냐,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투자를 받는 사람하고 투자자 사이에 이제 좀 다른 이해관계가 같이 얽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이제 투자자하고 투자 받는 사람하고 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뭐 다른 사업을 했던 관계라든지 이런 좀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대체로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좀 소개를 받아서 그렇죠. 예, 서로 원래는 모르는 사이였는데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상환 능력 요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이제 아까 투자금 용도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원금 보장 투자 사기에 있어서 투자금을 어디다 쓰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다른 데 쓰는 경우도 이제 많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왜냐하면 사실 투자의 본질은 원래 손실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투자를 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건데 그럼에도 내가 투자를 받으면서 원금을 보장할게라고 하는 자체가 진짜 파격적인 조건인 거고 그쵸. 그만큼 투자를 받는 쪽도 돈이 어떻게 보면 좀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돈을 구해야 하는 급한 사정 이런 게 있는 경우가 많고 보통 그게 뭐다? 아무래도 정말 내가 미래 사업을 위해 이 돈을 쓰겠습니다 보다 내가 이미 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쵸. 어디 메꿀 돈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원래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좀 다른 용도로 급한데 돈이 쓰여서 용도 사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네. 결국 이제 투자를 받으시는 분이 됐던 투자를 하시는 분이 됐던 뭐 원금 보장 뭐 이런 게 나오면 조금 이제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런 그렇죠, 거로 그렇죠. 보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원금 보장이 포함이 돼 있어도 사기나 유사수신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무죄가 나오거나 무혐의 나온 사례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이거는 법률 전문가가 이렇게 뭐 도와주거나 아니면 정말 그 사건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인 거지 일반인 분들이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만일 원금 보장이 포함된 뭐 투자를 받거나 또 뭐 하려는 분이 있으면은 일단은 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이나 자문을 좀 받으시고 이미 해버렸다. 그래도 내가 나중에 문제 터지고 나서 찾아야지 이러지 말고 이미 해버렸다 해도 너무 늦기 전에 한 번 정도 중간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네네. 네, 그럼 이번 시간도 정리해 볼까요? 노 변호사님 경종을 울려주세요. 경종아 울려라! 네,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를 받는 분은 원금이나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건을 진행하면 유사수신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보통 사기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크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둘째, 투자를 하는 분은 원금 보장이 되는 투자건의 경우 아무리 사업성이 좋다고 스스로 판단이 드시더라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의 상담이나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원금 보장 투자로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고 해도 사기 또 유사수신으로 고소를 해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 사기건은 사실 논의해볼 주제가 정말 많은데요. 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